박수로 초대.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테크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음향기술연구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석주라고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교에 저기 대림대 방송 영상음향학과의 음향 담당 겸임 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시간대가 제일 취약 시간대죠. 식사하시고 많이 이렇게 잠도 많이 오시고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전공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주는 학생들도 사실 이 시간에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꿋꿋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장표를 뒤로 좀 넘겨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군데 뭔데 이렇게 사진 몇 장하고 이렇게 박스에 텍스트 몇 줄이 달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디지털 오디오 관련돼서 특히 네트워크랑 연계돼서 프로젝트를 한 지가 이 업계에 들어온 게 약 한 15년, 16년 전이니까 코브라넷이 나오고 잠시의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좋아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왜? 저는 전공이 전자공학이고요. 전자공학 전공이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학부제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바뀌면서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이 이게 같이 이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정보통신 관련된 과목도 전공 필수로 이제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졸업하고 할 때는 사실상 졸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이 과목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고 그저 저는 그때는 이제 기타 치고 하는 음악 자체가 좋아서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분야와 사실상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점을 쥐고 저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흔드시는 그분들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졸업했던, 어쩔 수 없이 땄던 과목들이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요즘 오늘 지금 일어난 이런 세션들, 세미나 내용들과 결부시켜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음향을 한 엔지니어와 그냥 음향을 하더라도 이게 정보통신 관련, IT 관련 기술이 일정 부분 베이스가 된 엔지니어와는 이제부터의 나갈 길이 좀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15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여러 가지 구성도 안에서 사실은 드라이한 선이고 텍스트입니다만은 사실 그 장표 한 장 한 장에 날밤 까고 되든가 왜 안 되는지 고민하고 뭐가 문제인지 하고 맨날 발주처는 야 니네 장비 썼더니 왜 이래? 맨날 장비 문제 지적당하고 알고 보면은 다른 거 이슈였는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오해받고 실력 없다 욕 들어먹고 회사에서도 왜 끝난 프로젝트인데 계속 AS를 가냐는 둥 뭐 이런 식의 사실 여러 가지 애환이 녹아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아 여기지는 말아주시고 그 한 장 한 장에 녹아 있는 그 세월의 묻은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부터 쭉 뭐 코브라넷, AVB, 단테 어쩌고. 사실 제가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게 넓은데 중계를 이유로 사실 이 포지션에 갇혀 있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오디오, 특히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오디오가 처음 나오면서 그것을 개발했던 그 개발자들, 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 컴퍼니들, 제조사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브라넷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크 오디오라는 것이 사실상 스탠다드 네트워크의 베이스로 해서 뭔가 오디오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나와서 뭔가 산업계에 내놨을 때 어떤 수준이었냐면 그 당시 AES 학회에서 뭘 가지고 싸우는 중이었냐면 XLR 케이블에 2번을 플러스로 할래 3번을 플러스로 할래 이거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표준이네 만에 하면 서로 미국 쪽 규격이 맞네 유럽 쪽 규격이 맞네 이러면서 요 수준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고민도 할 법하죠. 자, 이걸 그럼 세상에 뭐라고 꺼내놔야 될까? 이걸 뭐라고 꺼내놔야지 이제는 뭐 아날로그도 아니고 2번 3번도 아니고 디지털, 특히 네트워크화된 오디오 프로토콜에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 고민의 끝이 결국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정도 그림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만큼 써야 됐던 멀티오드 케이블을 코브라넷이란 걸 쓰면은 이 랜선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도가 아마 그 고민의 산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 같은 거 보셔가지고 한 10몇 년 전들 거, 20년 전들가 96년도, 98년도 이제 국제 쇼나 이런데 인포컴이나 IS 뭐 관련된 쇼의 동영상들 좀 서칭을 해보시면 대체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코브라넷을 지원해서 뭐 실시간으로 32바이 32, 64채널 오디오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고 이런 물리적인 아날로그 케이블을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디오 SMB를 개선하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인터뷰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이런 프로토콜을 써서 이런 솔루션을 써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이즈는 테마파크나 커다란 축구 경기장이나 스테디움 그 소위 말하는 큰 시설물이 아니고서는 차라리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케이블 끄는 게 더 싸게 칩니다. 오히려 이런 프로토콜 지원한 장비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사실 별로 없었던 시절이 그다음 초창기 시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프로젝트를 미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젝트 그 디자인 실습 예제들을 줘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그 누구도 도면에 그 누구도 제안 자료에 그 누구도 제안 요청 사항에 아날로그 멀티 케이블을 128채널 깔아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 케이블은 꼭 요즘 한참 핫한 섬나라 재즈를 써주세요. 대륙의 비사 제품을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는 UTP 케이블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금도금 돼가지고 이 케이블을 쓰면은 저음이 좀 더 잘 살아나고 막 오디오가 128.5 채널이 더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통신화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은 실행이 되고 있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 15년, 16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 제가 해왔던 서포트하는 고객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썼던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었냐? 아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썼던 우리가 얘기할 때 낮은 레이턴시, 높은 레이턴시, 그래서 쓰네 못 쓰네 이렇게 했던 그조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는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굳이 새 걸로 바꾸지 않을래 하는 고객들이 약 60-70%의 사실 이룹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쓰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성향들 사실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디지털 콘솔이 쓰면 마치 음질을 위해 요소를 하나를 받아들인 것 같고 어떤 나의 사운드 시스템에 불안 요소를 하나 도입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어떤 그 펫 반응들이죠. 자 여기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써던 코브라넷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있고요. 여기에 코브라넷 장비들이 물려져 있어서 64바이 64든 이것이 1기가bps에서 128채널이든 256채널 돌아가고 있는 이미 구축되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인프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잠시 연도가 지나서 구매했던 장비가 어이쿠 얘는 AVB를 지원하네. 네, 근데 이 두 개는 호환성이 없죠. 그래서 그 AVB에 관련된 레코더나 아니면 비디오 서페이스나 아니면 디지털 믹서를 사서 따로 운영하는 홀이 있다고 칩시다. AVB가 지지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테가 나섭니다. 단테의 그 최대 마케팅 전략 중에 사실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AVB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다 저걸로 갈 것이다. 사실 AVB 세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운드 크랩 이거 저희 하만 얘기 욕하면 안 되는데 표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놀이터만 만들어놨지 그 안에서 너는 그 미끄럼틀 타고 놀아 너는 회전목마를 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그 갈림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각 제조사별로 동상이몽에 빠집니다. 이걸 난 2000채널짜리 디지털 콘솔을 만들래. 이 프로토콜 AVB를 이용해서 어차피 네트워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에 오디오에 실을 수 있는 분야를 굳이 나 영상용으로 내가 떼어줄 필요는 없지. 내가 오디오 다 쓸래. 영상은 오디오 그 스트리밍 채널 얼마 한다고 영상 포맷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영상.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회사는 결국
이거 미래가 없네. 발 다 빼버리죠. 우리 아는 소니 카메라 회사 파나소닉 뭐 할 거 없이 뭐 익스트론 영상 매트릭스 만드는 회사조차도 다 발을 빼버립니다. 자, 좋습니다. 코브란의 AVB 단테를 거쳐서 이제 단테 디바이스들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제 또 AES-67이라는 상위 포맷 좀 더 포용력이 넓은 어떤 프로토콜로 단테 외의 장비들과 여러 가지 리비에나나 라이브와이어나 큐렌, QCS의 큐렌 같은 프로토콜로 호환성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틀리더라도 사실 이쪽 영역에도 그렇고 각 영역에도 여기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단테 쪽이나 코브란에서는 브랜드가 틀리더라도 사실상 공통된 규격의 프로토콜을 쓴다면 송수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적으로 야 이거 니네들 다들 스탠다드 IP 프로토콜 아니야? 이거 한 방에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이죠. 나는 이걸 쓰고 싶은데 이게 네트워크 스위치에 꽂히네? 어라 모르겠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장비도 꽂아서 만약에 내 오디오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샘플레이트의 다운그레이드나 레이턴시의 조정만으로 서로 소위 말하는 언어들이 번역돼서 통번역돼서 돌아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꿈꾸기도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쉽게도 각각의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시간에 이무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네트워크상에서 오디오를 전송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스탠다드화된 이미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이메일을 열고 뭐 메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 모든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용화된 프로토콜을 빌려서 오디오를 전송하기 때문에 어떤 걸 빌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송에 대한 호환성이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부분이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걸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을 피지컬한 디지털 오디오의 멀티 채널 버스에 묶어버리면은 어떨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간접 광고 요만큼만 들어갈게요. 페이스북 최대한 노출 시간 좀 늘려서 가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시면 전시돼 있는 저 지금 4개는 그저 꽂혀 있는 애들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밖에 있는 하드웨어 그 사운드 런던이라고 하는 BSS 하만 그룹 내 BSS에 있는 그 DSP입니다.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이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각종 오디오 EQ, 컴프, 딜레이, 필터, 오토 믹싱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99%의 오디오 디바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소위 오디오 음향 계산기, 시그널 계산기죠. 그 계산기 안에 코브라넷을 전송하고 AVB를 전송하고 단테와 AES-67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칩셋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자사의 디지털 오디오 버스 링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제품의 그 쉬는 시간 한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게 링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렉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저 랜 케이블만 데이지 체인으로 링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단테로 들어온 오디오가 내 필요에 의해서 코브라넷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나서 안 쓰는 것 같은데 AVB 인프라에 그것을 또 결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미 10여 년 전에 코브라넷을 쓰고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구간을 확장해야 돼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코브라넷을 마치 살려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마치 시선이 유행 지난 걸 사는 듯한 그런 불편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는 나는 사실 소신 있게 이걸 사고 싶은데 주위에서 뭐라 그러네. 그럼 단테를 사야겠지. 이런 식으로 고민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걸 털어내지 마시고 잘 돌아가는 애는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 인프라를.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인프라를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같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만두어서 내지는 거기에 잘 활용을 해서 재활용해서 세이브된 머니들을 차라리 다른 쪽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오퍼레이터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방송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객에게 이런 정보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개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영업부에서는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다 바꿔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일부만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혀 몹쓸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왜? 이 얘네들조차도 CD 음질을 이미 능가하는 수준의 훨씬 더 능가하는 수준의 프로토콜이고 심지어는 우리는 핸드폰에 여러분들 뭐 다운받으시죠? 음악을 CD 웨이브 파일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전수 검사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는 순간 뭐 있어? 대체로 MP3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듣고 있는 음질들의 훨씬 더 좋은 수준의 퀄리티를 이미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만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은 어떤 류의 카테고리의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하나의 어떤 공통된 묶어주는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상호 호환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말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어떤 형태의 오디오 프로토콜이든 컨버팅해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매할 시점에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시즌에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을 하셔도 괜찮겠다. 왜?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드웨어나 서비스들이 퀄리티들이 업데이트된다면 충분히 계속 애드온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편리함은 그냥 보너스로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를 좀 더 넘어서 앞서 이제 다나코이드의 이재구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오디오는 그냥 합니다. 그냥 어떻게 전송할래요? 그냥 하세요. 왜? 뭐가 문제예요? 라고 저는 답을 드려요. 왜? 인프라 구축 잘하고 장비 좋은 거 사서 꽂아서 세팅하면 그냥 나갑니다. 오디오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의 화두는 오디오 외에 비디오까지입니다. 비디오를 동시에 몇 채널 전송할 수 있어? 비디오를 동시에 몇 가입자까지 볼 수 있어? 어떻게 한정된 대역폭 안에 비디오를 안정적으로 많이 동시에 싱크 맞춰서 뿌릴 수 있어가 지금의 사실상 방송 기술의 화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이미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저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비디오를 IP로 바꿔서 영상 전송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반대쪽에서 특정 장소에 장비들에게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오디오가 원하는 목적지에 또 영상과 다르게 오디오가 별도의 소스가 또 나갈 수도 있을 것이죠. 때로는 여기서 출발하는 오디오만 추출해서 어떤 특별한 확성 시스템, 확성 공간에 비디오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열심히 잘 돌아가고 오디오는 이런 프로 오디오 장비의 라이너리 스피커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시설에 맞는 스피커 제품군들로 충분히 재생되고 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솔루션을 토탈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맡은 순서인 구축 사례 관련한 내용들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표적인 사례만 10여 가지 좀 뽑아온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만 좀 몇 개 가지 추려봤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들께 뭘 소개시켜줄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해온 시간이 이 한 종목만 열심히 파다 보니까 쌓여 있는 그 레퍼런스들이 꽤나 리스트가 많으니까 양이 많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추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강당의 사진과 같이 마이크 패널이 있고 그 마이크 패널은 멀티 케이블로 콘솔로 연결되고요. 심지어는 디지털 콘솔이죠. 디지털 콘솔과 마이크 패널까지는 스테이지까지는 FOH까지는 멀티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구성이죠. 그리고 그 콘솔 옆에 있는 DSP 우리가 흔히 이거 읽으시는 분들에서 디지털 스피커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읽으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스피커의 음질적인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앰프들,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한 앰프들이 있고 이 앰프들은 DSP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오디오 신호를 받아서 멀티 채널로 받아서 구동하는 앰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 DSP는 컴퓨터로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제어도 하고 이런 어떤 솔루션을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했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구성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 FOH에 있잖아요. 모든 소스나 확성 기기들이.
여기서 이만큼 아날로그 어차피 SMB가 멀티 케이블 끼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디지털 컨버팅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 믹서로 들어갔다가 아날로그가 디지털 아날로그 한번 컨버팅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또 DSP로 들어가서 또 컨버팅 또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들은 아날로그가 디지털 갔다가 아날로그 나왔다가 디지털 들어갔다가 아날로그 나와서 나가는 형태. 근데 심지어는 이거 앰프조차도 옆에 있습니다. 콘솔 옆에. 이게 뭐냐? 관리자가 내 눈으로 장비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나는 앰프룸을 절대 둘 수 없어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렇죠. 예, 방송실들이 나는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상 이슈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송실 안에 모든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전송 기술이 여기서 요만큼 나가는 멀티 케이블, 렉 간의 결선에서 이루어지는 멀티 케이블 몇 가닥 아낀 거 말고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써도 의미 있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특성을 바로 파악하고요. 여기는 본사에 있는 강당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기는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각종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 공간으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건축 음향이 어떤데 저떤데 이거는 일단 다 제쳐들고 전기 음향만 보자고요. 1도 디지털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얘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송실은 여기고 방송실에서 앰프룸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또 앰프룸 또 있고 시간이 왔다가 갔다가 프로세싱돼서 천정 타고 올라서 스피커에 이런 식으로 멀티 케이블로 끌어진 공간들이 사실 오고 가고 엄청나게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당연히 히스 노이즈 세팅으로 안 들리게 잡아놓은 거지 그게 없는 건 아니죠. 조금만 믹서에서 볼륨을 올려도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낄 수밖에 없는 히스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는 SMB가 열악하게 세팅되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여기 건축명 측정하러 갔던 거였는데 측정하러 갔다가 지금 이게 이슈가 아니다. 측정은 측정이고 이거 한번 손 보시죠라고 해서 상황을 설명드렸고 손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콘솔에서는 AS EBU로 컨버팅 이슈를 최소화했고 그리고 얘가 뭘로? 이 스피커가 봤더니 코브라넷을 지원하는 스피커이더라고요. 파워드 스피커였습니다. 그거 왜 있는 걸 굳이 안 써?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랜선은 심지어는 또 스피커를 제어하려고 허브에다 또 방송실까지 친절하게 다 끌어서 다 꽂아놨어요. 저는 그저 거기다가 코브라넷을 여기서 뽑아서 연결하고 번들이라고 하죠. 코브라넷은 이제 디지털 오디오가 날아가는 묶음 단위의 가상에 소심한 IP 멀티 채널 같은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IP 멀티 케이블 같은 걸 설정을 해주고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히스 노이즈 약 60-70% 이상 절감되고 소리가 딱 그냥 들어도 음상이 앞에 뚝 들어있고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놀랍니다. 이게 똑같은 스피커가 맞냐고. 제가 한 거는 이 신호 포맷만 사실 바꿔줬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AS EBU 그러니까 디지털로 한번 바뀐 신호가 사실상 앰프로 스피커로 갈 때까지 디지털을 꼭 지켜줬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준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담당자가 만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체 직원들 동아리 행사할 때 그 합창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티 안 나던 소리가 이제 티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 선명도가 있으니까 예전 같지 않은 소리가 나. 예전에 적당히 이렇게 립싱크해도 소리 했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다. 이걸 좀 줄여달라. 어쩌겠습니까? 튜닝의 최고 끝은 뭐라고요? 고객의 라우드니스 곡선에 맞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음질이 아니라 고객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밸런스로 조금 조정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다른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은 약간 좀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판넬 스테이지에서 믹서까지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저 아날로그 케이블을 썼었고 그나마 콘솔 옆에 있는 DSP까지는 AS EBU를 이상을 연결하고 그리고 앰프 단에는 네트워크 오디오를 전송했는데 여기는 틀리게 앰프룸이 별도에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방송 FOH 말고 포지션 말고 사실 스피커 쪽에 가까운 쪽에 있어서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 디지털의 장점을 좀 살려 쓴 케이스가 아닌가. 컨버팅 이슈도 최소화하고 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SMB의 저하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려서 좀 개선한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왜 100점 못 주냐면은 이 부분도 스테이지에서 오는 사실 시그널 라인도 이 부분에 아날로그 케이블의 어떤 구간 자체가 좀 더 짧았으면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0점 정도로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교회 사례입니다. 마이크 패널들이 이제 스테이지에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요즘에 교회만큼 사실 복잡한 어떤 음향적인 영상적인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이 잘 없죠. 그리고 FOH 중 2층에 난간 앞쪽에 FOH에 디지털 콘솔이 있었습니다. 이 중 2층 제일 끝에 있는 앰프룸으로 모든 시그널들이 다 패치베이로 모이고요. 패치베이로 모이고 난 다음에 다시 콘솔로 전송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시간으로 이제 위성이나 관련된 그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도 한데 이 중계 송출실에서 이 오디오를 AS EBU 컨버터를 써서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이슈들이 여기서 이제 다 나타나죠. 디지털 콘솔인데 아날로그 케이블을 쓰고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케이블들의 길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블록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48채널 디지털 믹서의 채널이 모자라서 보조로 24채널짜리 디지털 믹서를 사서 옆에 하나 서브 콘솔로 두고 플레이백이나 라인 입력 용도로 쓴 다음에 이 콘솔의 마스터 출력을 어떻게 기존의 메인 믹서에 다시 또 넣어서 입력 채널을 잡아서 이거 쓰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모든 구성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예. 근데 이 중에 요 한 제품이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브랜드를 이미 쓰고 계신 고객이더라고요. 그걸 어떤 특별한 어떤 필터 용도로 쓰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앰프들은 앰프룸에 다 있었고 이건 어떻게 물리적으로 스피커 케이블을 다시 제가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인프라를 손대기가 너무 사이즈가 컸습니다. 단 한 3, 4일 작업 시간 내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쓰고 있는 장비의 인풋 아웃풋 옵션 카드를 제가 바꿔드렸어요. 아날로그 타입이면 디지털을 쓰고 있으면 아날로그 타입으로 내지는 네트워크 오디오 프로토콜 기능이 없으면 있는 것으로 바꿔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디지털 카드로 바꾼 다음에는 각 콘솔에서 링크 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받아서 DSPN에서 서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콘솔 두 대의 독립적인 운영성이 그대로 확보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것만 쓸 수도 있고 이것만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이 콘솔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오디오 프로토콜 카드를 옵션 카드를 유행이 지난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베이에서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서 예전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야 됐던 게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협상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페덱스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버스가 나오고 여기서 16버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송 구간을 늘렸고 아까 생각나시죠? 앰프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내용들 그 DSP는 앰프룸에 있는데 그 아날로그 모든 케이블들은 그저 지금은 현재로는 백업으로만 존재합니다. 혹시나 뭐를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하기만 하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확실히 선명도나 어떤 그 해상도나 우리가 말하는 오디오쟁이들 얘기하는 음의 해상력 앞에 탁 튀어나오는 어떤 음장감이나 그리고 고역 쪽에서 훨씬 더 디테일이 사실 더 디지털 오디오는 진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소리가 많이 울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 명료도가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다는 대부분의 어떤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사이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전에 송출되고 있던 AS EBU로 송출되고 있던 이런 라인들은 유지해서
송출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듈을 해서 음장 모듈을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사례는 이런 공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오디오 엔지니어들한테는 약간 생소한 영역인 그 PA, 여기서 말하는 PA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프로 오디오가 아니라 퍼블릭 어드레스, 정관 방송이라 하는 해당의 영역입니다. 보시는 이 공장 단지 하나가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웬만한 테마파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사이즈들이죠. 이 공장 단지 안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은 상당히 유행 가스나 위험한 안전 요소들을 안전에 주의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 방송, 지진 방송, 경고 방송, 화재 방송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안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1차적인 대응 수단이 되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몇몇 대기업의 노조들은 월급 올려주세요 이거와 함께 이런 재난 관련된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줄 것을 당연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시작된 프로젝트였고요. 운영실이 있고 이거 벌써 나와버렸네. 네. A동, B동, C동, D동 같이 여러 타워에 있는 각종 생산 퍼실리티 그 건물들의 어떤 경고 방송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가지고 있는 사내 업무망을 위해서 왜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안 될 게 뭐야? 스탠다드잖아요. 왜 스탠다드 네트워크 이더넷이니까 거기다 오디오를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안전장치를 하고 거기에 제어를 위한 모든 제품들과 하고 반대쪽에는 네트워킹에서 오디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타입의 앰프를 하고 아주 고출력의 스피커들을 달아서 실제로 방송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스토리가 끝이 안 나죠. 왜? 이거가 가까운 동에서 끌 수 있는 데는 끌었습니다. 이 이슈가 있는데 그나마 가깝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방송실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거는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저 원거리에 있는 동들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 단지 회선의 대역폭이 넉넉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채널만큼 오디오를 전송하기에 여기에 근무하는 해당 전체 기업의 네트워크 관리자가 그 대역폭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왜? 평상시 생산 라인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조명 할 것 없이 돌아가야 될 엄청난 센서들과 할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오디오? 심지어는 우리 오디오는 뭐예요? UDP입니다. UDP 패킷이에요. UDP 패킷은 목적지에 내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는 1도 신경 안 씁니다. 성격상. 에라면 이렇게 딱 받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나는 64채널 오디오를 너에게 보내기만 할 거예요. 너희가 바쁜지 안 바쁜지 네가 뭐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고 원래 난 약속된 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건 디도스 공격이나 별반 다를 수 없습니다. 특정 포트에서 엄청나게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클릭하는 순간순간에 TCP/IP로 해서 데이터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완성되면서 메일을 확인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잠깐 되지 오디오처럼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죠. 계속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네트워크 관리자라도 야 난 모르겠고 나는 안 돼. 이 포트 열어줬다가 내가 사표 쓰게 생겼는데요. 그 대기업에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내가 그걸 사표를 쓰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결선이 됐냐? 단지 네트워크망이 아니라 업무망 전화선에다가 오디오를 태워 보냅니다. 전화선으로 보낼 수 있는 게 64K 정도죠. 이제 좀 더 해서 512K 정도죠. 이제 여러분 모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시절에 화면 이렇게 찌직 뜨고 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오디오를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압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출발지의 오디오 프로토콜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때는 이건 사실 그 네트워크를 제대로 써서 그 기술을 100% 완전히 구현해서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힘든 케이스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공장에 전부 다 네트워크를 새로 깔아야 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이 장비 2개, 3개, 4개 팔겠다고 그 공장에다 네트워크 회선들을 새로 깔아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 협업 나가 보면은 제한 사항이 좋고 뭐 발주처가 어떤 협의가 잘 돼서 잘 돌아가는데 막상 실무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방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죠. 기존 운영자, 관리자, 그게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팀, 뭐 각종 총무팀,
그 협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 내가 제안했던 내용을 빼다 보면 나중에 남은 게 뭐냐면은 뭐 아날로그 케이블 몇 개랑 사실 장비 몇 개 안 남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저희가 취급하지도 않는 물건들 사서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저희 같은 회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보통은 사전 인프라 조사를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무턱대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뭘 개선하고 싶은지, 어떤 환경인지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게 제가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컨셉의 요구사항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이전에 실패 사례가 있죠.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확보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들이실 거 저희 장비 더 안 사셔도 되니까 인프라에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협의가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다면은 이 네트워크 관리하는 운영하는 애들이 가끔 이게 무슨 건가 하고 뽑아놓고 이게 오디오 방송용 기호로 태그가 돼 있으니까 이게 보통 관리하는 직원이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불특정한 다수의 포트는 장비를 빼버리는 걔네들 특성이 있는 거죠. 오디오가 안 난다 그래서 막 차 타고 지방 가봤더니 여기 뽑아져 있고, 그걸 다시 끼우세요 나중에 유선했더니 이걸 그 끼우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위에 업무망에다 물려가지고 업무망이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보안팀에서 연락 오질 않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하는 거죠. 이제 이 오디오의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의 특성과 거기서 돌아가야 될 망의 인프라 환경들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사실상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허브에다가 RJ45 같은 거 꽂을 때 락킹 허브를 커넥터를 썼어요. 한번 꽂으면 자르기 전까지는 안 빠지는 거. 내가 가진 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왜? 거기까지 가는 거기 왔다 갔다 차비에 내 시간에 거기 인건비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끼워서 안 빠지는 1,000원 더 비싼 RJ45 커넥터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싸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뭘 쳐다봤냐면은 오디오 비디오 관은 일절 안 쳐다니고 부속 자재를 취급하는 관에 쫓아다녀서 락킹 타입의 RJ45가 어떤 게 괜찮은 게 있는 것만 찾아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이제 대만에서 언젠가는 여러분께 좋은 솔루션을 찾아뵐 수 있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이 운영실이 셧다운 됐을 땐 그러면 이 재난 방송 자체가 셧다운 되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포지션이든지 연결만 돼 있으면은 이 기능을 어느 곳에서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비 보조 관련된 방송실을 두고 어느 접속 포인트에서든 그 기능들을 핸드오버 받아서 그 메인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고, 대체로 여기는 일반 노멀한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비상대책 상황실 같은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기능하는 수행과 여기서 기능하는 구현하는 기능들이 100% 똑같은데 뭐 특별한 하드웨어가 들어갔냐? 아니요. 단말기와 PC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그저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스위치 오브도 들어갔네요.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듯 네트워크는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지금 마지막 사례가 마지막 사례는 한 2개 더 있는데 빨리 지나가요. 똑같습니다. 그 모 회사가 돈을 내는 회사가 무엇을 주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지, 실제로 구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기술들은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방송실이 있고요. 각 층의 큰 건물의 전관 방송. 이제 앞에 보셨듯이 이게 뭐죠? 백화점 같은 이런 쇼핑몰이니까 여기에는 좀 고급진 음질 좋은 어떤 소위 말하는 BGM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에 쓰던 방송 시스템 말고 좀 더 품질 좋은 걸로 쓸랍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깔려 있는 선로들과 조언을 나누려 보니까 그 보통 전관 방송용 스피커라는 게 뭐죠? CV선이라서 전기선들이 막 깔립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 형광등 다시는 전기공사하는 분들이 같이 구멍 뚫어서 같이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피커선을 별도로 안 깔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기 케이블로 그냥 까서 쓰죠. 근데 문제는 없어요. 4와트, 5와트짜리 무슨 음질을 저희가 기대합니까, 그죠? 심지어는 그 2A도 아니고 종이로 된 페이퍼콘 9,000원짜리 플레인지에다가. 일단 여긴 돈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피커 선로를 방송실 지하 방제실까지 끌려고 봤더니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스피커 케이블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거는 각 층에 있는 동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각 층에 있는 EPS실에 층간 선로들을 다 끌어놓고 그 EPS실과 EPS실까지는 어떻게 다 네트워크 링크를 해서 실제로 방제실까지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마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 퀄리티가 올라가고 나니까 요구가 옵니다. 뭐라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 주세요.
전국에 현재 약 60몇 개소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단 하나의 통합방송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화돼서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네트워크화되었다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슈는 있습니다. 이 통합방송센터가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안내방송이나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지금 쭉 읽어왔던 코브라넷, 잠시 지나가지만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더사운드, AVB, 단테 얘네들은 서울에서 출발한 오디오가 부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KT나 LG나 SK 소위 말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망에다가 오디오를 실어서 보내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UTP 프로토콜이잖아요. 패키지. UDP가 아니라 UDP. 이거는 기간 사업장망에서 보면은 엄청난 사실 트래픽 이슈입니다. 이거를 엄청난 임대료를 주고 이걸 이제 매일 대여를 해서 쓰게 하든가. 또 하나 이슈가 있죠. 클럭이 부산에서 출발한 클럭이 서울로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더라도 제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실시간 그 5mm, 2mm, 1점 몇 미리세크에 해당하는 그 레이턴시 안에 클럭들이 사실상 도착해서 전국 단위가 싱크가 맞아서 링크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기술을 썼을까요? 압축식 오디오를 씁니다. 내지는 압축식 오디오가 난 싫다 하면은 PCM으로 씁니다. 다만 레이턴시는 한 0.5초 정도. 근데 서울에서 부산 오디오 날라가는데 0.5초 정도 느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들이 또 마감됐던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턱대고 좋은 솔루션이라고 무턱대고 모든 사이트에 사실 쓸 수 있다는 건 아니란 거죠. 그 성격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고, 그 성격은 과연 이 오디오 프로토콜이 이 데이터들이 어디 얼마만큼 전송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스터디 공부가 사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그 공부가 힘드시면은 저희 같은 업체한테 기술적인 문의를 해주셔도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저는 이게 빨리 끝내고 편한 마음을 여러분 좀 시시한 다음에 마지막 순서를 맞이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후딱 해볼게요. 어떤 사기업의 연수원입니다. 룸이 ABCDEF까지 있고요. 근데 이게 컨트롤룸이 4층에 있어요. 근무자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은 강사가 A룸에만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룸에 전송을 해야 된다. 오디오와 비디오를. 일단은 오늘은 오디오만 하니까 오디오만 할게요. 비디오는 나중에 나가서 밖에서 좀 보시는 걸로 하시고. 근데 이게 신호 분배기가 이게 3층에 있는 클래스룸인데 어떻게 해요? 장비실에 있는 끄트머리 장비실에서 오디오 아날로그 ADA라고 하는 분배기에 넣어서 각각으로 분배가 돼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디오가 나오는데 C룸에서 강사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올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 4층에 있던 사람이 뛰어갑니다. 3층으로. 그래서 해당하는 방에 볼륨만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10여 년간. 박수를 쳐드렸죠.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정년퇴임 하시는데 그 기관에서 더 이상 그거를 신규 채용을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두 명의 그 부분이. 개선해 주세요. 오케이,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기존의 건축은 그대로고 이거를 3층에 네트워크 허브를 하나 놓고 각 강의실들을 그저 UTP 하나씩 끌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과 연결을 했고 방송실에서는 이 전체 오디오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거나 전송에 관련된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아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하고 있지 못한 다른 실도 연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돈만 더 주세요. 네. 딱 연결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강사의 카메라 신호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저희 아버님 뻘이세요. 이제 정년퇴임을 얼마 앞두신 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특정한 클릭을 하고 무슨 IP를 치고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 운영 관리하면 일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해달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제어판을 만들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A룸이 연동되고 옆에 걸 누르시면 B룸도 연동되고 옆에 C를 누르시면 C룸도 연동돼요. 이제 고객의 인터페이스에 맞춰드린 거죠. 왜? 그렇게 운영을 해야 거기는 방송 사고가 없을 곳이었으니까요.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게 수행했습니다. 왜? 여기에 사용했던 장비에는 그 GPIO라고 해서 접점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 외에 다른 어떤 아날로그 소위 말하는 신호들을 입출력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걸 눌렀을 때 오디오 요건을 합치고 이걸 눌렀을 때 합치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매크로 C만 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으나 관리자분들은 오케이. 저도 AS 안 가서 오케이. 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연동된 거고 불이 꺼져 있으면 연동 안 된 거니까 훨씬 더 직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난 사이트가 있었고요. 여기는 또 다른 연수원입니다. 여기도 방송 CD 어둠에 있겠죠. 기존에 HDSDI 광이나 그 영상 증폭기를 썼었고 그리고 오디오 케이블을 쓰는데 오디오 케이블에 SMB가 나빠진가 중간에 그 앰프 증폭기라는 아날로그 오디오 증폭기를 써서 dB 값을 조정해서 쓰고 있었지만 역시나 날아가는 선로에서 어떤 유도 간섭에 의해서 사실 최종 품질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잘 쓰셨대요. 근데 이제는 리모델링 할 때가 돼서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됐냐? 아까처럼 이렇게 해드렸고요. 지금은 A1, A2, B1, B2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되는 룸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큰 렉을 놔두고 필요에 의해서 세팅을 하고 아날로그 운영했던 건데 이거를 네트워크 연결해드리고 그나마 여기는 좀 젊으신 분들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에서 운영이 됩니다라는 걸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굳이 방송실까지 안 오고 그 룸에서도 필요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조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해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디오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컨트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비디오도 그렇고 네트워크라는 스탠다드한 규격 내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기존에 이제 마스터 송출단에 있는 인프라는 사실상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 컨벤션 센터들은 이제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는 이런 패널에 그 아날로그 오디오를 IP 오디오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를 코보란에 썼습니다, 단테 썼습니다, 뭐 AVB 썼습니다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뭘 쓰든지 간에 이런 기본 플랫폼 안에서 기본 틀 안에서만 어떻게 디자인하는 기만 잘 하면 되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이런 디바이스를 써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코보란에서 가장 많이 썼던 대형 프로젝트가 결국 이런 유의 스타디움이죠. 물리적으로 큰 공간, 먼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솔루션들. 지금 국내에선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인볼브되어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대체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원격지 앰프룸을 두고 장비실을 두고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그곳에 장비를 두게 됩니다. 오디오 프로토콜에 따라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컨트롤을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오디오 전송을 위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는 보통 분리해서 이 정도 단계에 대해서는 따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드웨어도 백업으로 구성해서 메인 하드웨어 방송실의 하드웨어가 죽었을 때 다른 하드웨어로 절차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구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콘솔을 UAV도 쓰기도 하고 패치베이도 쓰기도 하고요, 앰프도 쓰기도 하고 이것들이 모두 다 각각 앰프룸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사실상 기능이 구현되는 데는 큰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디오만 말씀드렸는데 오디오가 마쳤다는 얘기죠. 사진 몇 장을 여기 사실 제가 대기하면서 앞전 그 설명들 강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 꼭 드려야겠더라고요. 매년 인포컴을 가서 기술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편입니다. 저는 무슨 일에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도 가는 편이고 출장을 안 보내지만 가는 편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쭉 알게 모르게 이제는 대놓고 이제 트렌드 이슈가 된 게 뭐냐? 거의 AV 오버 IP라는 단어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오디오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디오가 같은 대역폭 안에서 망해서 몇 채널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고 그 비디오 스트림 안에 있는 오디오를 단테가 됐던 코보라넷이 됐던 뭐 AS67이 됐던 AVB가 됐던 어떤 식으로 오디오만 추출해서 같이 연동해서 함께 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 제조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4K냐 8K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계속 값 싸지고 LED 소자 좋아지면 언젠가는 뭐 16K 계속 올라가지겠죠. 이거는 뭐 계속 올라가질 거라고 저는 그 별 신경 쓰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미
현직에 있으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얼라이언스 형태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합해서 한 네트워크, 스탠더드 교육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들과 제조사들의 노력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세션에 참가를 해서 부단히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영어로 하시는 바람에 저랑 이제 100%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디오 전문 회사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QSC 같은 회사들은 이미 대놓고 어차피 데이터화된 세상에서는 오디오 비디오가 무슨 의미야?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토탈 솔루션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패널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고요.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토콜을 뭘 쓰냐, 제조사를 어떤 걸 쓰냐, 뭐 이런 거 이슈보다는 내가 써야 되는 환경에서 어떤 것이 적합하냐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면 그것들이 충분히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실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한 비용 대비 아웃풋을 100%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여러 가지 장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